아침 7시에 관광버스 타고 3시간 반 뒤에 항저우에 도착했어요. 중국에서 화장실 갈 땐 꼭 휴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아시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끝난 며칠 뒤인데도 관광객은 많았어요. 지금 그 유명한 시후 레어악고 유람선을 탈 거예요. 수질은 그리 나쁘지 않았고 냄새도 안 났어요. 시후가 유명한 것은 저 돌다리 때문이에요. 시후에는 저렇게 생긴 돌다리가 10개가 넘는데 그중 딴조 라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센과 바이냥즈 4세기의 고전 로맨스가 이뤄진 다리라서 여기에 와서 인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예요. 사실 항저우에서 제일 유명한 관장지가 여기뿐이라서 여기에 와보면 항저우에 와봤다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다만 영상으로 담아보면 그냥 일개 큰 저수지 같다는 느낌밖에 안 나서 좀 아쉽네요. 면적은 6.38제곱 km이고 호수 주변에 원림까지 둘러보면 호박 하루 정도가 들 정도로 큰 관광지이고 메리트는 시내 중심에 있고 한창 연고치지고 연자육이 바로 앞에 보이는 낮은 건물들은 중국 고위직과 외국 국빈들을 모시는 겁나 비싼 리조트들이에요. 이 나무는 러시아에서 선물 받은 고급 삼나무라고 해요. 항저우 특산품 구이화꼬와 구이화주 도 구매해서 맛보았어요. 저기 보이는 큰 강은 바로 아시안게임에서 매일 보았던 첸탕장이고 강폭은 400-700m이나 되고 음력으로 8월 중순부터 엄청난 파도가 일기도 해요.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도 간간히 볼 수 있고 이제 쇼핑점으로 가는 길인데 홍보가 시작이 되었네요. 쇼핑점 2군데 갔는데 하나는 실크점, 하나는 티폴리페놀 판매점이었어요. 이 차는 항저우에서 유명한 시우룽징인데 차향이 너무 좋았어요. 먹을 때 차이피 입안으로 들어와서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커피를 줄이고 차로 좀 갈아탈 필요성은 느꼈어요. 저녁에 볼 수 있는 관광지 황농뚱인데 별게 없었어요. 아시안게임대 선수들이 마시던 생수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파는 데가 없어서 못 먹고 이건 자판기인데 잠겨 있어서 보기만 했어요. 800년 된 농나무예요. 항저우 시후 수저우는 황가원림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상하이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두 시간이면 올 수도 있는 곳이에요. 접근성은 좋은데 수저우는 그 어느 관광지나 다 입장료를 받고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입장료를 받는 이유는 소유주가 전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원림은 유명한 곳보다 좀 덜 유명한 곳을 추천드려요. 유명한 원림은 인파가 어마어마해서 구경하기도 힘들고 입장료가 비싸기도 해서 덜 유명한 원림으로 가는 게 편할 듯해요. 중국 강남 쪽에는 조각공예 원림 이런 쪽이 발달되다 보니 한번 놀러 오기보다는 좀 살다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기후는 서울보다 좀 습한 편이어서 9월부터 건조하던 얼굴 여기 오니 건조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알레르기 비염도 좋아져서 한결 숨쉬기 편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맥주를 즐길 수 있었죠. 한국에 있을 때는 술을 먹고 이튿날이 되면 항상 목이 칼칼하면서 비염이 도지곤 했는데 여기선 멀쩡하니 매일 노다지였죠. 사극에서 나오던 원형 테이블과 의자 창문 아마 이런 개방된 원림이 수저우에 10군데 이상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고민이 없어지고 있네요. 여기는 중정이고 낮에 사람 만나서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는 곳이에요. 나오면서 톡배 탔는데 낭만적이지만 너무 흔들거려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진심 타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원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놀이를 즐기면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나가면서 고양이 한 마리를 봤는데 유자적하게 사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사실 굳이 입장료를 안 내고도 수저우에는 하천이 너무나도 많아서 질리게 볼 수 있긴 해요. 초조란 점심 식사, 밥을 먹고 경항운하에 배 타러 왔어요.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수송로드였죠. 지금도 이 물길을 쓰고 있고요. 한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른 쪽은 예전에 묘지 자리여서 풍수가 안 좋아서 사람이 안 살고 있다고 해요. 4일 동안 매일 가이드가 바뀌었는데 수저우 가이드가 제일 힘들어 보였어요. 어딜 가나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목청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높게 말을 해야 들리거든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 시끄러워서 배에서 내려와서 30분 동안 자유시간을 줘서 조금 둘러보다가 본지 경정여운이라는 공연도 봤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에선 들을 수 없는 악기와 그 악기로 연주하는 소리가 나름 나쁘지 않았고 이런 새로운 경험이 좋았어요. 패키지 투어의 단점은 어딜 가나 전투적으로 사진을 찍어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저우에서 파는 꾸이화꾸우는 항저우랑 다른 맛이었고 익숙한 맛이었어요. 쇼핑점 2군데 갔다가 저녁 즈음에 수저우 판먼징취 예야경 보러 왔어요. 호수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이색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잘 만들어놔서 고전 사그 곡 빌려 입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아바타가 나올 것 같은 조형물이네요. 유람선은 저녁에도 원하면 탈 수 있고요. 숙소는 항저우에 있다고 해서 3시간을 거쳐 항저우로 돌아갔어요. 숙소 옆에 바로 식당이 있어서 물고기 요리와 야채고기 볶음 하나 시켜서 허겁지겁 맥주 한 잔이랑 먹었어요. 식당 퇴근 시간이라 이번에 물고기 요리를 질리도록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항저우에서 우정까지 아마 2시간 갔던 것 같은데 중간에 실크 쇼핑점 들렸는데 여기는 생산 공장이라고 실크를 당겨서 이불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2시간의 쇼핑 관광을 마치고 우전둥단징추에 도착하자마자 또 배를 탔어요. 걷는 것도 좋아하는데 패키지 여행은 개인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죠. 어제도 배를 2번 타고 오늘도 탔지만 매번 새롭고 좋더라고요. 여기는 수저우랑 다르게 찐 시골다운 느낌이었어요. 판자집이기도 하고 낡고 색이 바랜 모습을 보느라니 촉새에 찌든 복잡한 머릿속이 어느새 평온하게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사처에 물이 많다 보니 건물 외벽에도 습해서 곰팡이가 끼네요. 우전은 조각공예로 유명하고 수저우는 월림슬개가 유명하다고 해요. 현지 주방 북두막이에요. 이제 대망의 본토 음식을 먹어볼게요. 왼쪽부터 동파육, 샹첸마란터우, 우전양너우. 식당 뷰도 좋고 손님도 붐비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돼지고기 요리, 야채 요리, 양고기 요리 3가지고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왔고 고기도 만만하고 잡냄새 없어서 맛있었어요. 식비는 200위안 정도 나왔고 한화로는 4만원 정도예요. 이번 패키지 관광은 투어 비용이 저렴해서 식사는 전부 포함이 되지 않았고 관광지 입장권, 버스, 가이드 팁 숙소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을 줬는데 유유자적하게 걷다가 앉았다가 하다 보니 다시 오면 며칠 묵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다가 한번 보면 됐지 뭐하러 다시 오냐는 마더에게 혼났어요. 옷도 거의 안 사입는 마더의 입장에선 와봤던 곳에 또 돈 쓰는 게 낭비라고 생각되나봐요. 심각한 세대 차이를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중국에는 휴지통이 많아서 쓰레기를 들고 안 다녀도 되니 편했어요. 지붕 모양도 조금 특이하네요. 강남 수양이라는 말 진짜 물이 많다는 거였네요. 조금만 걸으면 천이 보이고 호수가 보이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만들고 지겹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전 마냥 즐겁기만 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온 거니까. 저녁에는 다시 항저우에 돌아왔고 우리네스 야시장에 둘러도 볼 겸 밥 먹으러 왔어요.
한창 저녁 밥 시간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 자리를 겨우 찾아서 앉았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맛있는 마라쇼롱샹 2kg을 둘이서 순식간에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밖에 보이는 넓은 강이 또 항저우 첸탕장이에요. 강폭이 넓어서 바단줄,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첸탕장, 그리고 첸도우로 가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에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도착했어요. 맞아요, 또 유람선을 타고 있어요. 그치만 안 지겨워요. 첸도우란 1000개의 섬이 있는 호수라는 뜻인데 여기에 1078개의 섬이 있다고 해요. 항공에서 찍은 호수의 모습인데 이건 고작 일부분이고 어마어마한 양의 양질의 물을 생산해내는 엄청나게 큰 저수지예요. 물 색깔 자체가 너무 깨끗해 보이죠? 중국에서 매출 1위인 둥푸산첸 브랜드 생수의 수원지 중 하나이기도 해요. 바로 이런 포장의 생수예요. 물 색상이 하도 청량하고 깨끗해서 자꾸 찍어보네요. 그리고 찰랑찰랑대는 물소리도 좋고 자연을 좋아하면 중년이라던데 맞나봐요. 첸도우 표지 조형물이에요. 점심에는 가이드가 추천해준 이터우, 물고기 머리로 만든 2가지 맛의 요리를 먹었어요. 물고기가 워낙에 커서 반반 나눠서 2가지 맛으로 먹었는데 주문 들어가는 즉시 고기 잡아서 만든 거라서 너무 싱싱했고 장가시도 별로 없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현지에서 물고기 꼬리는 요리로 해먹지 않는다고 해요. 몸통만 먹는다는 거죠. 살량도 많고 몸통이 더 맛이 드니까 300위안 한화 6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야외 베란다에 나오면 맑은 저수지 뷰가 보입니다. 한국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보는 미세먼지도 없는 뷰 맛집이에요. 밥을 먹었으니 2차로 큰 유람선을 타고 약 50분 정도 힐링을 더 했어요. 오전에 봤던 저수지보다 확 트인 강산뷰예요. 세워라 되워라 에에라디아 하다보니 또 유람선에서 내려야 하네요. 아쉽 너무 좋은데 말이죠. 유람선에서 내려서 카트 타고 고성문 앞에 내려서 약 40분간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둘러보았어요. 이건 관광지의 홍보 행사인 듯해요. 커피 수혈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구매하고 하다 보니 벌써 떠날 시간이 되어 또 다시 돌아가야 하네요. 부잣집 대문뷰. 여기를 마지막으로 상하이로 돌아갑니다. 빠이.